네, 오늘 그 주제어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게 생긴다. 새로운 게 발현된다. 이 뭐 자연의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기능이 막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데브옵스 팀으로 데브옵스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지라에서 긴랩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오픈소스 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시간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표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저희 데브옵스 팀 3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의 고어 스터디 모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툴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데브옵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 넥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코디네이션을 담당을 했고 옆에 계신 제프와 케인이 엔지니어링과 문서와 배포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 스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라에서 긴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 배경에 대한 것들을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졌던 한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한계들을 우리가 오픈소스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 데모를 또 보여드리는 형태로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이그레이션이 그럼 다 끝나고 나면 긴랩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실까봐 실제 프로젝트를 트래킹하는 방식에서부터 조금 더 진보된 긴랩의 기능들은 그럼 어떻게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랩업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한 것들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오늘 궁극적인 목표는 지라에서 긴랩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시고 실제로 긴랩을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걸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준비할 시간은 1시간이고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024년부터 지라 서버에 대한 지원이 끊기죠. 지라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혹은 다른 도구로 전환하시거나 하는 계획들을 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트렌드들을 조금 관심 있다고 하시면 아실 텐데 지라가 가진 프로젝트를 거버넌스하고 ITSM으로서의 기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범위로 조금 한정지어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넓은 영역에서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하는 트렌드로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을 봤을 때 지라가 커버 못하는 부분들을 긴랩이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15일 날 그 코 CEO 중에 한 명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지라 클라우드로 모두 전환을 할 거다 라고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스로 갈지 혹은 다른 도구로 갈지에 대한 선택지 기로가 있어요. 그쵸? 아마 여기서 지라를 담당하시거나 내부 ITSM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실제로 옮기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지라 클라우드로 갈 거냐 혹은 내부에 그대로 설치형인데 데이터 센터로 갈 거냐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예산 수립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으면 500명 단위로 라이선스를 시작해서 1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100명 단위도 아니고 500명 단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들이 다른 도구셋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피보탈 트래커라든가 랠리 소프트웨어라든가 혹은 서비스나우라든가 IBM 도어즈가 좀 발전해가지고 요구사항부터 트래킹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가 혹은 긴랩이나 깃허브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제일 좋은 선택은 조직에서 잘 쓰는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들을 모두 암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이거나 팀이라는 그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요. 예전에 2019년, 18년도에 우리나라 애자일 붐이 폭발적으로 일면서 ITSM에도 애자일화가 어느 정도 완성형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애자일만 가지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도구 세트를 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데브옵스에 대한 니즈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라를 빗대어서 애자일의 완성형을 가진 도구라고 하면 긴랩을 빗대어서 데브옵스의 완성형 도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애자일에서 ITSM의 큰 범위 부분 중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을 담당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헬프 데스크 형태로 끝 지점이죠. 시작이 되는 지점과 여기 끝나는 지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걸 특화해서 우리가 썼었어요. 근데 데브옵스에서는 실제로 이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의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피처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리고 특히 릴리즈 되는 패키징 되는 것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개발 협업, 그리고 파이프라인, 보안 협업, 소프트웨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시프트 레프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바뀌어졌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워터풀과 애자일을 좀 섞어 놓은 형태로 좀 3개월, 6개월 단위 일을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돌리고 결국 완료하지 못한 일을 마지막 이터레이션에 돌리는 형태로 일을 해가지고 릴리즈를 하는 형태의 사이클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릴리즈를 하고, 그리고 미완료된 일들을 스프린트 끝에서 진행하고 하는 형태로 조금은 바뀌어 있다가 결국 마지막 완성된 모습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릴리즈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애자일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데브옵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소프트웨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협업 과정들을 어느 정도 완성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키워드가 이제 CI/CD라고 하는 자동화부터 시작돼서 각종 보안이나 품질 검사를 개발 초기부터 해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언던 워크에 대한 것들을 미리 스프린트 안에서 다 끝내놓고 언제든지 릴리즈를 할 준비를 해놓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 글로벌 가트너에서도 하이퍼 사이클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긴랩 이외에 다른 포인트 솔루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브옵스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라라고 하는 도구 옆에 지속적인 테스트를 돕는 도구, CI를 하기 위한 도구, SCM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오버헤드가 조직적으로 없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좀 까보면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입사 퇴사자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거기에 따른 도구에 대한 변화 관리 어셋을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도구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긴랩은 단일 도구 안에서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갖추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성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단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측면을 벗어나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서비스 포탈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들이나 제품의 카탈로그화를 시키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잘 콜라보레이션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어셋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형태로 조직에 이 소프트웨어들이 발전되고 있고, 그 밑에 이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를 포함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ALM 활동이라고 하는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릴리즈 활동까지 가는 것들, 그 밑에 이제 빌드 팩토리, 테스트 팩토리, 릴리즈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소프트웨어 팩토리 형태로 만들어서 공장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약간 부품화하고 있고, 그 안에 오픈소스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활동이 지금은 아무래도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보통 워크플로우를 설계를 할 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지라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에 거버넌스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뒷단에 SR이나 VOC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이 데브옵스적인 영역들에 대한 수많은 개발 중심의 활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라가 가진 분명히 특장점은 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대체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트래킹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JQL이라든가 플렉서블한 UI라든가 애드온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다른 도구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애드온들도 커스텀하게 쓸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어느 정도 완성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브옵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빌드해서 고객이 원할 때 그 기능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 기능들을 가지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코어가 되는 부분들을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랩에서 마케팅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은 이 마일스톤을 만드는 상위 그 에픽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부터 실제로 기능들을 개발해서 기능에 대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그것들을 출시할 준비를 시켜가지고 출시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전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에 포커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 결국 지라에서 한정적으로 쓰는 기능들을 긴랩 안에 다 갖추고 있으니 긴랩으로 조금 이관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프, 데브옵스 엔지니어인 제프가 나와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맡은 파트는 실제 개발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했으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제 데모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길랩 세션이 이제 지라에서 마이그레이션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인 만큼 지라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의 이해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데요. 지라에서는 큰 범위인 에픽을 만들고 그 에픽 밑에 세부 요구사항인 이슈 혹은 서브 테스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길랩으로 옮길 수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랩에도 기본적으로 지라에서 길랩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저희가 이게 정말 좋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new issue 화면 옆에 import from 지라라는 버튼이 있고 실제 이 버튼을 클릭해서 import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대략 3년 전쯤에 계획이 되었고 기능 개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유려한 UI도 가지고 있고 유저 맵 같은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제 눈에는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설명 부분이잖아요. 어떠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있는지, 레이블이 잘 옮겨졌는지, 혹은 제목이나 디스크립션이 잘 옮겨졌는지인데 다음 결과를 보시면은 좀 작아서 그림이 안 보이시면 이제 미더블 참고해주세요. 이제 디스크립션은 지금 헤딩 1, 헤딩 2, 헤딩 3 이런 식으로 옮겨졌는데 길랩 쪽에서는 헤딩이 안 보이죠? 헤딩이 없고 오히려 넘버들, 서브 넘버 2 이런 것이 헤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발생하는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 지라는 마크다운 문법을 쓰지 않습니다. 길랩은 마크다운 문법을 쓰는데 지라는 ADF, 아트라시안 더큐먼트 포맷이라는 독자적인 규격을 쓰기 때문에 ADF에서 마크다운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에서 길랩 쪽 임포트시라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메타데이터, 이슈 타입이나 프라이어리티 혹은 각종 레이블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마이그레이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기존 제품의 문제사항을 알았으니까 저희는 그럼 어떤 걸 개선해야 될까요? 처음에 두 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좀 계층적인 에픽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슈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슈 안에 있는 필드들, 타이틀, 디스크립션, 레이블, 컴포넌트들 각각의 필드들은 길랩에 어떤 필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길랩은 지라와 다르게 에픽을 계층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그룹의 상위 에픽을 만들어서 이제 조직의 요구사항을 만들 수 있고 조직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서브 그룹에서 각 팀별로 팀별 요구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발자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에서 실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에픽은 지라는 에픽이 단일 계층으로 되어 있고 단일 계층 밑에 피처, 스토리, 버그, 태스크 같은 이슈 타입들을 정할 수 있고요. 그 하위에 서브 태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픽을 길랩의 에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브 에픽, 서브 그룹에 있는 서브 에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지 안 그러면은 상위 그룹에 있는 에픽으로 할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주었고요. 이슈는 이슈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브 태스크도 아래 이슈에 있는 태스크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었지만 현재 길랩에 있는 태스크 API가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약 한 내년 정도 지원한다고 마일스톤이 잡혀 있긴 해서 만약 그 API가 오픈된다면은 그때 비로소 서브 태스크를 태스크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한계점 때문에 서브 태스크가 이슈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지라에 있는 상위 이슈와는 블럭 관계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필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계가 좀 많았습니다. 디스크립션이나 뭐 픽스 버전, 레이블, 컴포넌트 같은 단순한 기능들은 길랩에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시스템 필드, 특히 이런 다양한 타임 트래킹이나 세큐리티 관련 필드들은 길랩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 한계점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픽은 에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슈로 간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버전, 스토리 포인트,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라는 레졸루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길랩은 이슈가 겹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스토리 포인트는 웨이트로 옮겼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이 조금 문제였는데요. 이슈 타입, 컴포넌트, 스테이터스,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옮겨야 되는 좀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 반면에 마땅히 옮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랩에서 지원하는 레이블과 스코프드 레이블을 통해서 모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커스텀 필드도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굉장히 가장 집중한 부분은 디스크립션 부분입니다. 아까도 길랩에서 만든 지라 임포트도 보셨다시피 디스크립션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포맷을 정규 표현식으로 모두 파싱을 한 다음에 그 파싱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크다운으로 변환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첨부 파일들, 뭐 txt 파일이나 jpg 파일들 이런 것들도 모조리 완벽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잘 되는지는 데모 실습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고 공부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요즘 CNCF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다 고로 만들잖아요. 뭐 쿠버네티스 쿠브CTL 명령어를 보셔도 다 고로 만들어져 있고 헬럽도 다 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브옵스 개발자인데, 데브옵스 엔지니어인데 고도 한번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가 몇몇 팀원에게서 나왔고, 그러면은 한번 개발을, 실제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공부가 잘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사를 봤죠. 지라에서 500명 미만 지라 서버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봤고, 그러면은 500명 미만은 지라 서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리가 길랩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덱스터랑 케인과 팀을 만들어서 실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먼저 설계부터 진행을 했죠. 지라의 이슈는 어디로 가고, 에픽은 어디로 가고, 뭐 등등등.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고를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면서 공부하자. 시간은 이제 미덥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일단 만들면서 공부하면서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만들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기반이, 클라우드가 이제 지라 API 버전 3를 지원하고 좀 최신 버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쉬워서 클라우드 버전부터 만들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을 완성한 다음에 지라 서버는 이제 V2, API V2 버전 2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클라우드를 만들면서 고를 공부하고 숙련도를 쌓은 다음에 지라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고를 공부해서 지라 병렬 처리, 에러 로그 처리 혹은 뭐 다양한 예외 처리들 다 적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개발 외적인 부분들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업무하실 때도 하나의 플로우로 저렇게 사용하실 건데요. 먼저 기획과 어떻게 할지 기획적인 설계와 개발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개발을 길랩 SCN이라고 개발을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한 후에는 여러분께서 기여하실 수 있도록 리드미 파일이나 도큐멘테이션, 라이센스, 가이드 등 도큐멘테이션을 만들고 고를 패키징하죠. 당연히 이 사이에는 테스트나 여타 과정들도 들어가겠지만요. 그런 다음에 도커라이징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길랩 CI 파이프라인 돌린 다음에 오픈소스로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오픈소스 주소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은 했고 그럼 어떻게 실행할 건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왼쪽은 이제 좀 나이브하게 저희가 CLI로 만들어놨어요. 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J2랩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 인스톨을 통해서 CLI를 설치하시고 지라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 지라 클라우드든 지라 서버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고 길랩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J2랩 run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또한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본 것 같이 어느 정도의 자동화도 만들어놨습니다. 도커라이징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 공개 서버에 도커를 배포하였고, 길랩 C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지라에서 길랩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데모는 자동화 구조, 저 부분을 실제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클릭 몇 번이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지라의 칸만보드입니다. 오른쪽은 길랩 이슈보드라고 하는 길랩 칸만보드와 비슷하게 이슈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완벽하게 똑같죠. 실제 지라에 있는 레이블이 모두 완벽하게 옮겨졌고 똑같은 UI로 똑같이 예를 들자면 지라의 이슈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모두 그런 드래그 앤 드랍 기능 다 지원하고요. 또 원하는 대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픽스 버전을 많이 쓰실 건데 릴리즈라는 이름으로 이 지라 또한 지라에서 만든 픽스 버전과 릴리즈는 길랩의 마일스톤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릴리즈가 된 거는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클로즈가 되었고요. 각각의 이슈가 얼만큼 있는지, 언제 닫혔고 그러면은 번 다운 차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모두 길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라 이제 에픽과 이슈도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지라 에픽은 가장 어려웠던 게 에픽과 이슈를 그럼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에픽과 에픽이 연결된 것, 이슈와 이슈가 연결된 것, 그런 등등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길랩으로 옮길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쪽 보시면은 해당 에픽에 있는 모든 이슈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길랩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뭐 어떤 게 닫혔고 어떤 게 열렸는지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될까요? 지라에서는 요구사항을 관리합니다. 길랩에서는 개발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쪽과 개발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조금의 이제 단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길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모든 요구사항을 길랩에서 관리하게 되고 해당 요구사항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길랩에는 풀리캐스트, GitHub에서 풀리캐스트라고 부르고 길랩에서 머지 리퀘스트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머지 리퀘스트를 이슈에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요구사항을 만들 거야 라고 개발자가 결심을 한다면 해당 이슈에서 머지 리퀘스트와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개발을 진행하고 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위 에픽에서, 예를 들자면 지라 에픽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정확하게 개발이 됐고 어떤 커밋이 됐는지, 커밋 메시지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없고, 에픽에서는 길랩 에픽에 딸린 하위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하위 이슈들에 딸린 머지 리퀘스트를 모조리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디스크립션 정말 잘했다. 인데요. 먼저 JLab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JLab 17을 길랩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리지널 지라도 찾아가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에 imported from 지라 JLab 17이라고 링크를 걸어둬서 길랩과 지라 언제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우러 레이블과 버전, 그 다음 레졸루션이나 등등 잘 옮겨지는 것을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라 유저와 길랩 유저를 사전에 매핑을 해놓는다면 이제 지라 유저에서 길랩 유저로 멘션된 것까지 다 옮겨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도 아까 길랩에서 만든 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런 블렛이나 헤딩, 코드 같은 것도 모두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특히 이미지 옮기는 게 힘들었어요. 길랩은 에픽에서 이미지를 올리는 AP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회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결국 우회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제 커멘트 시간 같은 거 모두 다 공개가 되고 특히 멘션이 정확하게 공개가 됩니다. 지라 커멘트에서도 이런 밑줄이나 헤딩 같은 것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쓸만하다. 쓸만하다. 이제 다만 순정에서만 좀 사용 가능해요. 여러분이 커스텀 필드를 좀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특정 필드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죠. 왜냐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어려움들은 다 고쳤고 특히 막다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드온,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나 오토메이션 같은 것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랩 CI YAML로 좀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획적이나 정책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오픈소스화가 되셨기 때문에 기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지라는 안 켰는데 지라 이슈는 JLab이라는 저희가 이제 만든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거의 경우의 수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마이그레이션 해볼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JLab에는 수많은 저희가 실제 개발에 사용했던 이런 이슈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길랩에 있는 저희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config YAML과 user CSV,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지를 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JTrap CLI 환경이 필요합니다. config YAML을 간단히 보실게요. 쉽죠? 어디서 어디로 마이그레이션 하다 끝.
특히 에픽과 이슈는 조금 다른 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에픽은 그룹 단위로 가야 되고 이슈는 프로젝트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두 개를 분리하였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프로젝트 고스 밑에 j1 에픽을 넣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상위 에픽, 그러니까 프로젝트 고스 에픽에 넣고 싶다, 그룹에 있는 에픽에 넣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필드를 구현을 해봤어요. 스토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라 API를 까보면은 이게 스토리 포인트다라고 표시를 안 해줘요. 그냥 커스텀 필드 몇 번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또 여러분의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숫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자동화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토리 포인트에 대한 커스텀 필드 값은 얼마다 라고 사전에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의 지라 티켓을 API로 땡겨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API로 확인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config 파일이고, 유저 파일은 그래서 어떠한 지라 유저가 어떠한 길랩 유저인데를 표현한 거예요. 지라 제 이름이 제프이기 때문에 제프는 이제 116번 길랩 유저 116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일이 이 부분은 일일이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SVN에서 길랩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수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JTooLab CLI를 사용하시면은 모두 사전 검증을 하기 때문에요. 뭔가 내가 지라 유저가 117번인데 117번 유저가 실제로 없어요. 생성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사전에 오류를 떨어뜨리고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해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길랩에서 좀 자동화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플러머라는 CI/CD 밀키트 툴 위에 올려놨고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JTooLab을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JTooLab 잡 있고 이걸 추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추가하기를 누르면 잡이 다 요게 끝이에요. 요게 저희가 실제 요 URL 안에 모든 것을 구현해 놓았고요. 요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아울러 이제 어떠한 속성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config 파일이 다른 경로에 있거나 유저 파일이 다른 경로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경로를 실질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또 길랩 세팅즈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길랩을 접근하기 위한 토큰과 지라에 접근하기 위한 토큰, 이 두 토큰을 config.yaml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config.yaml에 넣으면은 개발자 모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라 토큰과 길랩 토큰은 세팅즈 밑에 CI/CD에 있는 요 버라이벌즈 밑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밀 토큰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빌드에 들어가서 파이프라인 에디터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에디터를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네, 일단 문법은 맞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고 config YAML 유저 CSV 파일을 읽어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됩니다. 긴랩 서버가 딴 서버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딴 서버에서 실행을 했네요. 네. 파이프라인 에디터가 잘못됐네요. 여기서 붙여넣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게 되고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데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실제 잡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또 로깅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로깅은 디버그 모드와 이제 인포 모드 두 개로 나눠서요. 디버그 모드로 여러분께 실행하시면은, 그러니까 대시 디버그라는 옵션을 넣으시면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 만약 오류가 났을 경우에 디버깅을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모든 게 한꺼번에 나오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 각각의 어떠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떠한 것이 컨버트 됐다. 먼저 이슈를 만들고, 에픽을 만들고 그 다음 이슈를 만듭니다. 먼저 에픽을 먼저 컨버팅을 하고 어떠한 것을 컨버팅했다 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이슈를 병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슈와 에픽, 에픽과 에픽, 이슈와 이슈를 모두 연결을 시켜줍니다.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저번에 테스트한 것보다 좀 많이 걸렸는데 33초 정도 걸렸네요. 이슈의 개수는 총 한 50개 정도 돼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플랜에 들어가서 이제 이슈를 확인해 봅니다.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정확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까요? 이슈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가 마크다운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특히 어떤 거였죠? 리드미 문서 작업. 리드미 문서 작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리드미 문서 작업을 검색을 하면은 이런 마크다운들이 모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모티콘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imported from 지라라는 텍스트를 따로 추가로 넣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원본 지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건 테스트를 위해서 쭉 만들어 놨고요. 또한 소스 코드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테이블 등등등 텍스트 같은 것도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에픽 또한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건 잘못된 친구. 네, 에픽도 잘 들어가 있고 하위에 있는 이슈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블도 보시면은 지라에서는 이런 프라이어리티를 각각 프라이어리티 미디움, 컴포넌트는 앱 도큐멘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컴포넌트는 길랩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레이블을 통해서 priority medium, status to do, 그다음 type epic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지라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이렇게 개발되었고요.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꽤 쓸만하니까 여러분의 프로젝트도 시험삼아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마이그레이션은 끝났어. 그럼 어떻게 쓸 거야? 그럼 길랩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케인께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인포그래피 케인입니다. 저도 계속 그 링크를 따라가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앉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슬라이드 쇼를 다시 켜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라의 기능을 긴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을 상위 수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실제 사례, 실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사례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지라의 오토메이션과 같은 그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긴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의 이 이미지는 지라와 긴랩을 비교한 문서입니다. 아까 제프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라에는 이슈 타입이나 커스텀 필드, 스테이터스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긴랩에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코프 레이블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린 지라의 오토메이션과 같은 인포스드 워크플로우는 긴랩의 트리아지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할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제 지라에는 오로지 길랩에만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길랩은 기본적으로 깃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머지 리퀘스트와 같은 코드 리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데브셉, 옵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형성 관리부터 그 다음에 데브셉, 옵스까지 한 번에 한 단일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라에서 백로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로드맵을 보시면 지라의 백로그와 똑같이 마일스톤, 이 모든 버전과 모든 에펙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UI, UX만 다른데
긴랩에서는 UI, UX적으로 시간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르고 모든 기능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에픽을 두어서 또 선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또 링크를 따라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이 에픽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 로드맵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마일스톤, 모든 버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모든 에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토글로 된 거는 이제 하위 에픽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토글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긴랩에서는 에픽에서 상위 에픽, 하위 에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상위 에픽에 대한 하위 에픽들이 있고 이 하위 에픽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따로 들어가 보면 이 에픽에 대한 로드 뷰를 보여주기 때문에 에픽별로 더 선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에픽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라와는 다르게 에픽 자체의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칸반보드를 길랩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드 자체에서 아까 레이블을 통해서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레이블을 통한 필터링으로 쉽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라의 칸반보드와 유사하게 긴랩에서도 칸반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보드와 같은 형태로 이슈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라의 릴리지는 긴랩에서는 마일스톤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또 지라와 유사하게 이 해당 마일스톤에서 어떤 이슈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머지 리퀘스트도 어떤 게 진행이 됐고 또 현재 몇 % 정도 달성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각 마일스톤을 클릭을 해보면 이 아래 같은 그림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PPT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마일스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지라에서 긴랩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퍼센테이지는 여기 맨 밑부분 빼고는 다 지금 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슈를 누르면 각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 모드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 마일스톤 자체를 누르면 이 시각화 차트를 제공을 하고 그 아래에는 이 해당 마일스톤, 해당 버전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라의 스프린트는 긴랩에서는 이터레이션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네, 이 이터레이션 또한 마일스톤과 유사하게 이터레이션을 각 누르면 그 이터레이션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기능 개발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슈를 어떻게 빠르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예시와 같이 모든 것을 텍스트 단위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마일스톤이 0.5.0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과 관련된 이슈를 필터링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이블 플러스 담당자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어사이니스가 만약에 나라면 제가 관리할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슈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라에는 없는 긴랩에만 있는 기능인데 퀵 액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커맨드를 통해서 이 긴랩 페이지에서 바로 이슈를 생성하는 창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 안에 슬래시 커맨드를 통해서 이 아래의 이슈 필드를 마우스 클릭 없이 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슈를 생성하고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머지 리퀘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지라에는 없고 긴랩에서만 존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긴랩은 애초에 깃 저장소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 추적을 머지 리퀘스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머지 리퀘스트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고 코드 리뷰도 가능하며 또 승인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그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승인 체계를 별도로 두는 거고, 긴랩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멤버별로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멤버별로 권한을 주어서 함부로 머지를 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승인 체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 머지 리퀘스트에서 실제로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체인지스 탭에서 인라인 에디터로 이 에디터를 클릭하면 이 에디터에서 각 코드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따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체인지스 탭에서 이 세 번째 줄 여기서 이 코멘트가 달린 거는 세 번째 줄인 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코멘트는 뭐 외부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때 보안에 대한 개런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코멘트를 달자마자 스레드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만약에 이 리뷰가 해결이 되면 제가 이제 리졸브를 누르면 스레드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닫힌 스레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여기 위에 상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레드 기능을 통해서 코드 관련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머지 리퀘스트에서 긴랩의 파이프라인으로 동작하는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머지 리퀘스트, 내가 어떤 코드를 푸시를 했을 때 돌아간 파이프라인들의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라이선스나 아니면 보안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아래 탭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따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오버뷰 페이지에서 현재 동작한 제가 코드를 입력 푸시하자마자 동작한 이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파이프라인의 세부 결과를 보고 싶다면 이거를 또 눌러서 로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라이선스나 보안과 관련된 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탭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해서 누르면 이 라이선스에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다음 보안 관련 특이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의 결과를 알티팩트로 바로 취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잠시 확인을 해보면 이 파이프라인 탭에서 여기 아티팩트를 누르면 작동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티팩트를 모두 각각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과물을 취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라에서는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긴랩에서는 트리아지 봇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코드로 두면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오일이성 업데이트가 없고 레이블이 없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어텐션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그 다음에 팀 매니저에게 멘션하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생성하고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스케줄을 걸면 자동적으로 긴랩에서 이 스케줄이 일어날 때마다 이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라의 오토메이션과 같은 기능을 바로 긴랩의 트리아지 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단하게 여기 써놨는데 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그룹 아니면 인스턴스 단위까지 넓은 범위에서도 정책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처음에 본 페이지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안내 드린 것처럼 지라의 대다수의 기능은 긴랩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랩은 단일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관리부터 데브옵스, 데브세옵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의 소개는 마치겠고 이제 마이크를 덱스한테 다시 드리고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작동되는 버전을 보신 소감이랄 거까지는 없지만
아마 시도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좀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그레이션이 지금까지 독장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 오픈소스로 툴을 만들므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기능 자체의 디테일은 커스텀 필드라든가 혹은 마켓플레이스 애드온을 쓰시는 케이스, 그리고 워크플로우에서 트랜지션을 바꿀 때 하는 자동화 같은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안 되지만 기본 순정 지라의 순정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간단하게 쓰시는 소규모 같은 케이스에서는 당장 긴랩으로 전환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게 무리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랩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서 프로젝트 협업에 대한 전체 사이클을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상위 요구사항을 에픽으로, 그리고 세부 요건들을 이슈와 개발 요건을 머지 리퀘스트로 만들어서 CI/CD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결과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협업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DevOps에서는 너무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긴랩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광고 겸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소규모이긴 한데 DevOps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 DevOps를 서비스하는, 그래서 DevOps를 외주로 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DevOps에 대한 어셋을 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숙도를 어느 정도 평가드릴 수 있고, 그 성숙도를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조금 더 발전된 DevSecOps, GitOps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엑스퍼트랩이라고 하는 컨텐츠 소비 공간을 만들었고 DevOps와 관련된 곳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셨던 플러머라고 하는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밀키트, 조금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들을 저희가 실무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패키징해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쉽게 탐색해가지고 DevOps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러닝 커브 없이 파이프라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긴랩은 금융권이나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규제를 만드는 자동화 잡들을 특정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강제로 주입하고 그 결과를 레포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셋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랩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DevOps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체 오픈소스 그리고 긴랩을 랩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보통 옵저버빌리티까지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헬로월드 수준의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실무에서 쓰는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옵저버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은 잘 접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내부 데브옵스 팀이나 조금 리더십을 가진 팀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저희가 어셋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데브옵스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랩 스타일로 문서화 형태가 아닌 이렇게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서 그 미션을 옆에 있는 컨텐츠로 소비해서 실습을 따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완성된 것들을 어셋으로 얻게 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로 만들고 워크숍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집단 교육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밀키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언어 베이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실무에서 쓸만한 것들을 더커 기반, 그리고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기반으로 CD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텍스가 어렵진 않은데 그것조차 배우기 불편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여기 와서 파이프라인 선택하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필요한 잡들을 검색하고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해서
긴랩에 넣기만 하면 작동되는 파이프라인을 아까 보신 것처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에디터로서 지금 기능을 시작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기술 서비스들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브옵스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기반들을 다 다루고 있고 그것들이 조직의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덥스 중심으로 요즘 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빌드해서 CI 파이프라인 돌리고 패키지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다른 도구를 통해서도 하고 있을 텐데 원할 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덥스라고 하는 스타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한 것들을 코드로 관리하고 기술로 관리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드는 파이프라인들이 앞으로는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셋들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딜리버리를 해나가려고 내부적으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엑스퍼트 랩과 플러머에다가 장착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엑스퍼트 랩에서 만들어지는 플랫폼에 기덥스를 하는 도구는 사실 아르고CD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르고CD를 통해서 기덥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형태로 채택을 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더커라이징된 환경 혹은 SSH나 에이전트 기반으로 CD를 하시는 환경에서도 기덥스 스타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어셋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나 저희한테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POC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 저희는 지금 보신 것처럼 협업을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고요.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백엔드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시게 될 요량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가 반대로 데브옵스를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좀 친구분들 데브옵스로 전향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라에서 긴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POC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받을 거고요. 서포트 인포그램 넷으로 주시면 추첨을 한 곳에서 POC 대상 1차적으로 만들고 환경 셋업하고 그리고 한 2일 정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를 POC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커스텀 필드뿐만 아니라 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가 개발을 해서 엑스퍼트 랩 형태로 가이드를 드리면서 완료를 시켜드려서 마지막에는 직접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해드리진 않고 POC를 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드리는 것까지 해드리려고 하니까 회사 내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우리 문의를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같이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라에서 긴랩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혹시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진 게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어떻게 아, 볼 수 맞아. 있는가? 네,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오픈소스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제 GitHub에 infograph/jtrap에도 배포를 해놨고요. 이제 길랩에 이제 infograph-public jtrap 프로젝트 양쪽에 다 배포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까에 대한 답변에는 왼쪽 밑에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부루로 배포를 해놨기 때문에 맥북 유저만 일단 설치를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제 부루 탭 infograph/jtrap 하신으로 이제 탭을 하신 다음에 부루 인스톨 jtrap을 하시면은 바로 명령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jtrap이라는 이제 커맨드가 생성되실 거예요. 네, 저는 끝났고요. 네, 회고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름 시간을 많이 썼어요. 보통 제가 미덕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준비를 해서 미덕을 했는데
이번에는 팀으로 해서 한 2주 가까이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이거 개발하고 뭐 물론 기간적으로 봐서는 한 달 정도 되기는 한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지라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할 때. 그럼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 좀 받겠습니다. 발표자를 공유. 네, 가능합니다. 물론 보안성이 있는 자료들은 좀 빼고 배포를 드릴 예정이에요. 질문 하나. 네. 네, 일단 그 인포그룹의 이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제가 인포그램에 있었으면 아마 찰스가 됐겠죠. 일단은 그 긴내 관련해 저희가 규모 있는 공기업이나 내부 금융기관을 갖다 보면 이제 망 분리된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긴랩의 얼티메이트 버전이나 프리미엄 버전에서 사스트나 가스트, 즉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망 분리된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아마 금융권에서 이 긴랩을 도입하신 곳들은 삽질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긴랩이 작동되는 방식이 긴랩 그 더커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들과 그 어드버서리 버널러빌리티에 해당하는 그 취약점 DB를 관리하는 것, 수많은 더커 이미지와 그 취약점을 관리하는 것을 내부망으로 옮기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만 구현을 하시면 동일하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이미지를 당겨오면서 내부의 취약점도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합니다. 너무 많은 파이프라인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더커 허브뿐만 아니라 긴랩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들을 당겨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은데 손이 많이 간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ITSM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룹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 쪽에서는 개발자분들은 자체적인 그 SR을 생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상위 관리자분들은 사실은 어딘가에 2가지 이상의 로그인 하거나 2번 이상 클릭하는 걸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 그룹웨어나 ITSM을 통해서 긴랩에서 적용해주는 머지 리퀘스트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프로브를 한다든가 아니면 디프 결과를 웹 화면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인포그래비 물론 이제 유상이겠지만 지원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ITSM은 보통 내부에 그 ITSM을 전담해서 개발하시는 개발 조직이나 외주 조직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하는 형태는 그 ITSM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API를 어떤 것들을 써야 되며 그 API 결과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한 가이드 플러스 작동되는 API 문서 형태를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1차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우리 엔지니어가 없어 직접 해줘 그러면 좀 더 외부에서 하시는 것보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인포랩에서 프로젝트 운영하는 방식을 깃랩에서 아니 지라에서 깃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POC 수준에서 먹은 건가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초반에 긴랩으로 어쨌든 에픽이랑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형태로 해야지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 프로젝트에 한정해서 지라를 썼었고요. 제 개인적인 백그라운드가 지라를 한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쓰는 것들에 대한 에반젤리스트 활동, 컨설팅 활동을 했었어서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예외 케이스라든가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은 실질적으로 이 툴로서는 마이그레이션 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나 이런 그룹이 있나요? 오늘 오픈을 했으니까요. 이제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이벤트로 드린 그 POC 과정에 신청을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마칠까요 그럼? 질문이 없으시니까? 카톡으로 혹시 주신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시네요. 저희가 너무 수준을 높게 잡았거나 낮게 잡았거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질문이 없을 때마다 느끼고는 하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여기 저희 서포트 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하신 네, 아까 질문 주셨던 두 분께 경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세션이 끝나고 잠깐 정돈을 한 다음에 소셜 아워를 하는 보노보노에 가서 저희가 뭐 이벤트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제 근처에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은 그 회사분들이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고프시죠? 일단은 저녁 자리가 6시부터 오픈이어서 지금 조금 일찍 끝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다가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막간에 럭키 드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분이죠? 네, 나가시면서 이제 경품함을 들고 있을 테니까 한 장씩 뽑아주시면 되시고요. 추첨은 한 장에서 발표할 거기 때문에 네, 꼭 잃어버리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6시 10분까지 혹은 6시까지 착석 맞춰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서 6시부터 1차 추첨하고 7시에 2차 추첨이 있으니까 시간 참고하셔서 저녁 일정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위치가 지금 웹탑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너무 일찍 나서 저거 꺼줘. 뭘요? 아, 그럴게요.